연차를 거의 다 써가지고 금액을 돌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고 때문에 그 연차를 쓴다라는 거는 아니, 유급으로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었다 그러면 그거를 비용 처리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원래 결산할 때는 다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데들은 정확히 결산하는 게 좋고, 그 시점마다 없애는 분계.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굳이 이게 법인세에 영향을 주진 않으니, 관계결산은 크게 영향 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중간연합은 약간 러프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법인세. 그런데 12월 말까지 정기 법인세 신고할 때는 정확하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담당자라고 하면 그 회사 내부 사정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이거 연차충당금까지 다 넣어가지고 보고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12월에 한꺼번에 해버리고. 왜냐면 그거 하고 있는데 시간을 투여하는 게 비효율적일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이래서 안 했다라고 하는 이제 내 기준을 가지고 설득을 할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거 있어요. 최근 어떤 수강생이 이제 인코텀즈 가지고 회계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거냐. 근데 회사에서 내용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인코텀즈 보면은 내가 돈을 먼저 준 거. 그러니까 미착품은 언제 설정해야 되는지 그거를 인코텀즈 보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입하는 건건마다 그걸 다 보고 그거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한다?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기준만 설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해야지 그걸 하나하나 수입 정산서 보고 이거를 회계 처리를 다 하겠다. 그건 너무 정확하긴 한데 과하게 해주는 거다. 업무 처리를.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이 회사에 내가 보고할 그 대상자가 이러한 것까지 반드시 필요한가?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자공시 상장회사들은 뭐 전자공시 하잖아요. 그렇게 정확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회사 내에 그 임원들한테만 보여주는 뭐 그런 자료로만 활용이 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해야 되겠고. 즉, 금액이 크다의 그럼 기준이 뭐냐. 뭐 매출액을 뭐 100억 하는 회사에서 1000만 원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근데 500억 하는 회사에 1000만 원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물어볼 때, 금액이 얼마예요? 라는 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산이 늦어져서 보고하는 게 늦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기준을 본인이 세워서 누군가 왜 이거 반영 안 했어? 저한테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중요성, 뭐 재무제표에 중요성, 신뢰성, 뭐 적시성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는 적시에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게 나한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다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좋죠. 근데 오차 범위가 너무 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회계 담당자가 설정을 해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내 기준은 이렇다. 그래서 약간 회계 담당자의 재량 또는 주관적 의사 개입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 의사가 개입이 된다는 게 어, 재무 자료를 제공을 했을 때 주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재무 자료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회계 담당자의 주관적 의사가 들어가면 왜곡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 시키는데 그러려면 내가 기준이 있어야죠. 내가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서 우리 회사의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회사마다 뭐 직원도 다르고, 뭐 매출액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거를 본인이 설정을 해줘야 돼.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했다. 근데 너무 얼토당토 안 하게 하면 안 되죠. 누구나 회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딱 들었을 때, 아, 이런 기준으로 했구나 하면은 되는데, 막무가내 기준을 딱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그 얘기했는데, 세무랑 회계가 다르는데, 그걸 몰랐던 이유가, 세무대리인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 보니까, 세무대리인은 세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무대리인 업무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회계보다는 회계는 그냥 분계 정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세무조정, 회계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만들다 보면 세무조정 할 거리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런 충당금, 굳이 설정 안 해요. 매감 받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체를 세법에서는 다 부인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안 나오게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도 없었을 때는 그냥 야, 세법에 충당 부채 이거 어차피 부인되니까 하지 마. 해서 충당부터 다 빼버리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세무적인 재무제표가 나와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회계랑 세무가 같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점점 연차 쌓이고 공부를 하다 보고 이제 외검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회계랑 세무가 전혀 다른 건데 우리가 너무 동일시 했구나. 그래서 세무대리인 3년, 5년 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방대, 세무적인 내용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자기가 한 것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이제 제가 한 것만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 교수님들하고 또 얘기해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배우는 거죠.